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지장간 2편으로 이어서 하는 지장간도 외우셔야 돼요. 인신사회가 있고, 인신사회는 뭐가 있냐면은 인중에 갑병무가 있고, 신중에 경인무가 있고, 사중에 병경무가 있고, 해중에 임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임갑. 이거는 외워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천간에서 이제 천간을 가지고 이게 내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이 지장간에서 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이 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장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지 사주를 풀 때 딱딱 집어낼 수가 있어요. 인신사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좌오묘유는 외우기가 쉽잖아, 그죠? 좌오묘유는 외우기가 상당히 쉽다 이거지. 좌오묘유. 이거는 개수가 있고 상징적으로 임수가 있고, 오화는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병화가 있다. 이 좌오묘유는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은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있기는 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는 양간이다. 또 묘는 을갑이 있어. 을갑. 또 유는 신경이 있어. 신경.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양간, 이거 양간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묘와 오가 만났다. 그러면 이게 오묘파가 되는데 부서지거든. 그죠? 부서지는데 만약에 갑이 상징적으로 안 있다 그러면 갑기합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또 좌오가 만나면 충호라는데 임수가 상징적으로 있지 않고 실제로 실자라 그러면은 이것이 정임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이 안 일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좌오묘유는 이 양간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좌오묘유는 쉽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진술충리가 있어. 저렇게 있어요. 진, 술, 추, 리 이렇게 있는데, 진 중에 무게을이 있고, 술 중에 무정신이 있고, 축 중에 기신계가 있고, 리 중에 기울정이 있어. 그래서 이 진토는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습토라 그래요. 습한 토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화가 사주에 화가 치성하다 그러면은 습토가 있는 게 좋을까요? 조토가 있는 게 좋을까요? 화기를 좀 설해 주려고 그러면 습토가 낫겠지. 예? 축축한 토가 진흙 같은 걸로 불이 났을 때 좀 막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습토는 적천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화치승룡이라 그랬어. 화치승룡. 화가 치성할 때는 용을 타라. 이 얘기야. 또 수탕기호라는 말이 있어요. 수탕기호. 수가
왕성할 때, 수가 치성할 때는 호랭이를 타라, 인목을 타라 이거야. 그리고 수는 치성하다 그러면은 인목을 타면 인목은 조토기 때문에 조토가 들어있죠. 병화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수를 설기를 시킬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럴 때 상당히 좋다, 수탄기호. 그래서 화치숙룡과 수탄기호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고, 그래서 술 중에는 무정신, 이건 조토라 그래요. 조토, 이거는 조토. 또 미토는 미토도 조토. 이것도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토와 조토의 성질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주에 영향을 많이 끼쳐. 만약에 사주가 더운 사주가 있는데 거기에 습토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 화기를 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임철초라는 분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데 그 사람이 시주에 진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철학으로 명예를 날렸다 이거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습토가 없었으면 굉장히 힘든 걸 겪었을 텐데, 그래도 진토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풀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 사주에 진토가 있는지 조토가 있는지, 또 내 사주에 조토가 있으면은 추울 때는 도움이 돼. 그죠? 추울 때는 이 불이 있기 때문에, 정화보다 불이 있기 때문에 추운 사주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추운 사주에 진토가 있다, 이거 배려버린 거야. 그죠? 추운데 그냥 비가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울 때 진토라든지 축토가 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장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사주가 생물이야,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사실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붓글씨를 쓴다 그럴 때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잘 쓴다 그래도 이게 삐뚤빼뚤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안 늘어. 그럼 맨 처음에는 밑에다가 모본을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모본에 맞춰서 쓰기 시작하면 한 1, 2년 하면 이 베키거든. 이게 딱 베키는데, 마찬가지로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실전 푸는 거를 보면서 해야지. 왜냐면은 이 십신이라는 것이 명리학의 꽃이라 그러는데, 그게 사주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사주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주를 자꾸 풀면서 그래서 저는 초급이라도 사주를 풀면서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배우는 거라,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론만 배워서는 이게 백날 가도 제자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전으로 위주를 하는데, 실전 위주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이제 내가 알아볼게. 우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장간을 하고, 십신이라고 하는데, 십신, 이 명리학의 꽃이라 그래. 십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견겁재,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 편관, 편인인수, 이거를 십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신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십신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십신은 비견겁재를 비겁이라고 하고, 식신상관을 식상이라고 해. 식상. 또 편재, 정재는 재성이라고 하고,
정관, 편관은 관성이라고 해. 관성. 그 다음에 편인, 인수는 인성이라고 해. 그렇죠? 이것에서 음양이 달라지니까 십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십신이 나오는데, 여기서 십신이 나오는데, 이 십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사주를 푸는 거야. 제가 사주 배울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십신 뽑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 이게 사실이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내가 그때 애를 먹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주의 벽을 못 넘어가는 게 이 십신에서 맥혀서 그래요. 자꾸만. 그래서 십신을 보면은 십신을 이게 십신 중에서 비견이다, 식상이다, 인성이다,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거를 알면은 요걸 가지고 사실 사주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십신 좀 많이 하실 줄 아신가? 비견, 겁재, 식신상관. 우리는 점수를 내잖아. 그러려면 어차피 알아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견, 겁재, 식신상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파악을 할 텐데,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비겁, 식상, 재성, 관살, 또 인성,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비겁이 많다라는 것을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편중, 3개가 몰려 있으면은 편중이라 그래요. 그것을 편중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2가지 피해가 나타나. 2가지 피해가 나타나니까 어떤 피해가 나타날까? 비겁이 많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피해, 2번째로 나타나는, 첫 번째로 비겁이 3개 이상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피해가, 첫 번째 피해는 뭐가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는 자꾸 이해를 해야 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의 원리를 자꾸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된다 이거지. 비겁이 많다. 그럼 어떤 걸 공격을 할까? 네? 비겁이 많다. 그럼 뭐를 공격을 할 게 아니야? 재성. 그렇죠. 재성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피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번째로는 뭐가 또 일어날까? 비겁이 편중되어 있다 그러고. 인성이 설기돼. 에? 많으니까 인성이 끌어당겨서 힘을 못 쓴단 말이야. 그죠? 인성이 설기된다. 인성이 설기된다. 식상도 마찬가지. 식상이 편중되어 있을 때는 뭐가 공격을 받느냐면 관성이 공격을 받아. 그죠? 관성이 무력해진다는 것이. 또 뭐가 설기를 당해서 약해지냐면 비겁이 약해져. 비겁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형제덕이 비겁이 설기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덕, 형제, 친구 이런 덕이 약해지는 거야. 형제의 친구덕, 이것이.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이 많다 그러면 이 2가지를 떠올려야 돼. 네? 재성이 많다. 재성이 많으면 첫 번째 뭘 공격하냐면 인성을 공격해. 그죠? 인성이 무력해진다 이거지. 인성이 무력해진다. 그래서 인성이 재성이 많다. 3개 이상 편중돼 있다 그러면 인성이 무력해지고, 2번째로 재성이 많다 그러면 뭐를 설계를 시키냐면 식상을 설계시켜버려. 식상이 설계된다 이거지. 이 2번째에 피해가 나타나는 거야. 또 관살이 많다. 관살이 많다 그럴 때는 첫 번째로, 2번째. 관살이 많을 때는 뭐가 공격을 당하냐면 비겁이 공격을 당해요. 그죠? 비겁이 무력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관살이 많으면 내가 몸이 허약하든지, 여자는 관살이 많으면 남편의 덕을 보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살이 많을 때. 또 2번째로 돼서 설계되는 거는 뭐냐면, 관살이 많으면 뭐를 설계하냐면 재성을 설계를 해.
재성이 설기돼. 그 남자라 그러면 재성이 남녀라 그러면은 재성이 부친으로도 보고 남자는 부인으로도 보는데 관살이 많아서 편중이 되면 재성을 끌어다가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자 덕이 없다 이거지. 또 재물 덕도 없어요. 왜? 재물을 벌면 관살을 생해서 일간을 공격하게 만드니까 재물복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여자가 남자라 그러면 재성이 부인인데 부인을 만나면 부인이 관살을 생조를 해서 일간을 공격하니까 부인덕도 없어지더라.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것이. 또 인성이 많을 때는 뭐가 공격을 받냐면 식상이 공격을 받아. 식상이 무력해져. 그래서 인성이 퇴거하거나 편중하면 식상이 활동력인데 나태해진다 이거지. 게을러지고 활동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그런 거라. 그래서 어떤 무기력해지고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만 발달하다 보니까는 식상을 갖다가 부셔서 어떤 활동력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 이거죠. 또 여자라 그러면 식상이 자식인데 인성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니까 자식이 상당히 무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두 번째로는 뭐를 그냥 관성을 설기를 시켜. 관성 설기. 그래서 여자가 인성이 많다 그러면 그 남편이 잘 되지를 못해요. 자꾸만 관성이 설기를 돼서 그렇게 무력해지니까. 그래서 여자한테는 인성을 갖다가 여자 사주에 좋은 괜찮은 사주라고 관인상생이 잘 돼야 돼. 관인상생이 여자는 관인상생이 잘 돼야 돼. 그래야지 남편의 사랑이 인성을 타고 일간한테로 흘러들어오거든. 그래서 관인상생이 잘 돼야 되는데 관성이 없고 관성이 무력하고 인성만 많다 이러면은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변듯한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관성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인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남자의 생식기라고도 해. 근데 여자가 인성이 너무 많다. 그럼 남자의 생식기가 이쪽 저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을 맺지를 못한다 이거죠. 또 남자는 식상을 생식기라고 그러는데 식상 생재가 잘 돼야 되는데 재성은 없고 식상만 많이 있더라. 이러면은 이것도 역시 여자들한테 그냥 이쪽 저쪽으로 해서 그냥 껐덕거리기만 하지 제대로 된 것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자는 관성이 있으면 항상 인성을 봐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관인상생이 돼서 남자의 사랑이 흘러들어온다 이거예요. 칠살도 마찬가지야. 칠살이 있어도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이 일간을 공격하지 않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여자는 잘 되어 있으면 일단 남편 복이 괜찮아. 또 남자는 식상 생재가 잘 돼야 돼. 만약에 재성이 많은데 식상이 없다 그러면 비겁이 재를 공격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식상과 재성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되고 관성과 인성은 같이 다녀야 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운도 마찬가지야. 대운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식상운을 건너가고 있다 이거야. 식상 가불목 일간인데 지지로 화대운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여보세요. 예, 맞아요. 네, 그래요. 내가 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대운을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은 갑을일간이 식상운을 지나가고 있다. 식상운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반대편이 공격을 당한다 이거지. 여자라 그러면 관이 공격을 당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반대편에 있는 기운은 약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갑을목일간이 여자가 만약에 화운을 쓱 지나간다 그러면은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또 여자가 비거분이 지날 때가 좀 힘들어, 그죠? 비거분이 그건 기신이라 그래도 비겁이 길신이라 그래도 비거분을 지나다 보면은 자기 옆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모이지만 여자들이 뭐 친구들 많이 모이면 뭐래, 그죠? 재를 극하니까 재를 극하고 또 관성도 무력해진다 이것이. 재가 공격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비거분을,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비거분을 만날 때는 남자는 그래도 사회적인 활동도 하는데 여자들이 비거분을 만날 때는 크게 좋은 일이 없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또 용신 찾는 것이 비겁이고 식상이고 재성이고 관성이고 인성이고 이렇게 오행이 있다 이거죠. 오행이 있는데 이것이 음양이 다르니까 10개가 돼서 십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이 비겁이 많다. 비겁이 많다. 그럼 용신으로는 1용신과 2용신이 있어요. 그죠? 용신을 잡을 때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의 균형과 견제를 나타내는데 비겁이 많다. 그럼 1용신은 뭐가 될까? 비겁이 많다. 그러면은 우선 일단 관성으로다가 그걸 해줘야 돼. 그죠? 그래야지 좀 이제 가라앉는단 말이지. 이것이. 그리고 근데 관성을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이용신은 뭐가 될까요? 일단 비겁이 많다라는 것은 자신의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 아니야. 신화할 경우가 많잖아. 식상이 된다 이거지. 이거 관성이 되고 이건 식상이 될 것이다 이거지. 또 식상이 많을 때 일용신은 뭐가 되고 이용신은 뭐가 될까? 인성. 그렇죠. 인성이 되겠지. 또 근데 인성을 찾으니까 없어. 그럴 때는 뭐가 될까? 재? 식상이 많다라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재성을 또 하면 더 빠져나가지. 인성은 했잖아. 그러면 비겁? 그렇지. 비겁이 돼야 되겠지. 그 이용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비겁이 좋은 역할을 하지만 또 식상은 생해주잖아. 많은 걸 생해주기 때문에 좀 벽에는 못 미친다 이거야. 그래도 일간을 기운을 좀 보호해 줘야 되니까. 또 재성이 많다. 그럴 때는 뭐가 되냐면 1번 용신, 2번 용신. 재성이 많을 때는 뭐가 돼? 비겁? 그치. 비겁으로다가 일간도 도우면서 왕성한 편중되어 있는 강한 재성을 눌러주는 것이 일용신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인성. 그렇지. 인성이 왜냐면 재성이 많다라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일간도 돕고 하는데 단지 이게 이용신이라고 부르는 건 인성이 들으면 재성이 많기 때문에 재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비겁보다는 약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용신이 됐어. 자, 그럼 관성이 많을 때. 관성이 많을 때. 관성이 많다 이거지. 관성이 많을 때 일용신은 뭐가 되고 이용신은 뭐가 되고. 식상. 물론 또 만약에 식상 또 두 번째로 비겁. 인성. 그렇지? 인성이 돼야지. 인성이 들어와야지 관성이 일간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다른 것들은 되는데 이거는 관성이 많다라는 것은 신약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런데도 식상을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과 달리. 이 관살이라는 것은 일간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아. 그래서 이 식상으로다가도 눌러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이 많으면 식상을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걸 용신으로 삼을 수가 있어. 인성이 없을 때는. 인성이 많다. 일용신은 뭐가 될까요? 일용신은 재성이 돼. 인성이 많다라는 것은 뭐야? 일간의 상황이 지금 실황한 상황일 수가 있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성으로다가 눌러줘야 된다, 재성. 두 번째로는 뭐가 될까? 비겁. 인성이 많다 그러는 거는 일간의 기운이 신황할 수가 있잖아, 그죠?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신황하는데 배가 부른데 비겁을 또 쓸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식상을 쓸 수가 있어. 식상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용신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인성이 많기 때문에 식상을 부셔버린다 이거지. 이 공격당한 상처가 난 용신을 쓰기 때문에 이용신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일간의 상황을 중시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은 관살이 많을 때는 일간에 상관없이 우선 일단 불을 꺼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십신의 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은 지난번까지는 이제 간을 보는 걸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사주 카페에 앉아서 상대방을 상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전 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론이 필요한 것들은 그때 주입을 시켜놓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빨라. 그러니까 그런 자꾸만 이걸 실전 풀이하는 거를 보면서 저런 사주는 저렇게 푸는구나 라는 머리에 자꾸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 사주를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 선생님 그 실전 사주 거 있나? 오늘부터 실전 사주이기 때문에 실전을 풀기 때문에 선생님도 하나씩 준비를 해놔. 그래서 실전을 풀면서 이론이 필요한 거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파악을 할 테니까. 남자 병자 또 가보월 이민일 또 정미시 30살. 네? 30살이에요. 30세. 그리고 지금 대우는 오, 미, 신. 정유대요. 네? 정유대원 마지막. 정유대원. 네.
비정유, 병신, 을미, 무술 이렇게 이제 요운을 지나가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점수는 내봐요. 점수를 한번 내봐. 점수는 임수니까 일어나 있네, 그지? 일어나 있네, 일어나가. 점수는 1이더라. 상당히 신약하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눈이 돌아가야 될 때가 어디냐면 월지야. 월지가 한여름에 태어났네, 그죠?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아이고,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조토도 있네. 이 조토가 있네. 이 사람이 만약에 습토가 하나 있었으면 굉장히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을 텐데, 조토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어떤 운을 흘러가야 좋을까? 금수운으로 흘러가야 되겠지, 그죠? 금수운이 길하다. 그치? 임수가 더운 여름에 태어나서 목화가 상당히 많잖아, 그죠? 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금수운으로 흘러가는데 운은 그래도 잘 흘러갔어. 흘러가는데 여기부터 또 해자축운이 오겠지, 그죠? 해자축 이런 때 운을 들어가면은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올해 정유대운에 을사운을 만났네, 그죠? 을사운. 내년부터 병호정미, 아주 병호정미.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을 보던 것에서 네 가지는 써야 돼. 뭐냐면은 무격, 통천. 요거는 써야 돼. 무격, 통천은 써야 된다 이거죠. 자, 무는 없는 것이야. 뭐가 없을까? 이 사람한테는 금이 없네. 그렇지? 금이 없네. 없는 것이 금이 없네. 금이 인성인데, 그래서 금이 인성인데 어린 시절이 오게 몇 대 운이죠? 1대1. 1대 운? 그래도 1대 운이고 11대 운이고 21대 운, 31대 운. 30이니까 요 운에 들어와 있네, 그죠? 무술은 어떨까? 무술은 아주 참 무술은 인호술, 그죠? 더울 때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 자, 그래서 금수운이 길한데 이 무술을, 이 사람 무술운을 잘 넘겨야 돼. 30대는 완전히 나 죽었다 봐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없는 글자, 이거는 장간에도 없어, 그죠? 금이 있어야 되는데 장간에도 없어. 금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인성이야, 인성이라 이거지. 인성이면 모친도 되고 공부도 되는데 모친덕도 없고, 공부덕은 요때 15세니까 요때 그래도 좀 들어와서 좀 했는데 자체가 없는 것은 모친덕은 없겠다, 그죠? 또 화가 이렇게 치성하니까 부친덕도 없겠다. 요 시기가 아주 상당히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다. 여기까지겠지, 그죠? 여기 16세까지, 이때까지는 16세까지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 또 자오충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지? 자오충이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친을 찾아야 돼. 부친은 어느 걸까? 화지. 화가 어디 있을까? 우선 월주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궁에 있는 걸 찾는다 이거야. 여기에 뭐 부친이잖아, 그죠? 부친인데 부친이 자오충을 맞았어. 이건 뭐냐면 이건 조부궁이야. 조부궁이고 이거 부친궁인데 자오충을 맞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친이 조부와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충을 맞았는데 이 사람의 모친은 뭘까? 모친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사주에는 없어도 모친은 있을 거 아니, 모친이 있으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모친은 뭐로 볼까? 인성이 없는 네? 인성이 그러니까 그래 인성이 없다 그래도 어머니가 없지 않을 거 아니야. 없던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뭐를 모친으로 찾을 수 있느냐 이거야. 응? 오화가 부친이야. 제급은 제급 저 급되는 거예요. 급되는 근데 금이 없다니까 인성이. 아니 제 저기 오화랑 오화의 신 오화의 오화가 붙이는 오화가 부친이라니까. 네. 월지 있으니까 이거 부친이야. 네네. 부모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그러면은 모친은 뭐를 보느냐 이거. 오화의 재성을 찾은 오화의 재성. 오화의 재성이 금인데 금이 없다니까. 아. 없을 때 찾는 거야. 그것도 없을 때. 금이구나. 아래서 둘째. 어? 아래서 둘째. 뭐? 이거? 오화의 재성이 여기 요거? 아니요. 요거? 왜? 그 모친으로 무슨 합을 하는 게 부친과 합을 하는 게 모친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인호술이 더 셀까, 육합이 더 셀까? 육하고도 세요? 네? 방합이 더 세잖아. 방합, 방학 방합은 세 개인데 애정을 말하려면 방합을 쓰면은 세 명이 한 뭉타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 별로 애정원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육합은 애정합이야. 육합이 애정합이야. 네? 그러면 육합이 어디 있어요? 오화의 육합. 오화의 육화. 인호술 그건 삼합이지. 네. 그건 삼합이지. 그 두 번째야. 첫 번째가 육합이다 이거지. 가장. 그럼 육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육합을 오미야 네? 오미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육합을 또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육합이라는 게 뭐냐? 자축합이 있잖아, 그죠? 자축합, 오미합, 자축합, 오미합, 또 인해합, 또 묘수랍, 또 사신합, 또 뭐가 있을까? 자축합, 오미합, 인해합, 묘수랍, 사신합. 또 하나가 있는데 뭘까? 그렇지. 진, 유합이 있지, 그죠? 이 진유합. 이게 육합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요거 좀 복잡해도 구구다 내운다 생각하고 이 육합은 배워놔야 돼. 자축합, 오미합, 인해합, 묘술합, 사신합, 진유합. 응? 배워놔야 된다, 이거지. 오미합이 있어요. 그래서 오미합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 오미합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 근데 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대로 못하죠. 왜 못할까요? 중간에 인이 있어도. 중간에 인도 있지만 좌우충을 맡고 있잖아, 그죠? 네. 그 육합이 안 된다 이거. 또 멀어져 있어서 그런 또 멀어져 있어서 하는데 오미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요 인도 있네. 인호합도 하네, 그죠? 이건 뭐요? 방합. 부친의 부부궁이 흔들렸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야,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부부궁이 31인데 결혼했어요? 안 했지 아직. 왜 이 사람이 결혼궁이 상당히 불리해? 결혼궁을 찾을 때는 부부궁 찾을 때는 일지가 70%, 배성이 30%. 이게 기본이야. 요즘에는 뭐 자식, 여자도 자식 이런 거보다도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 부부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부부궁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우선 일지 부부궁이 70%를 차지한다 이거예요. 또 배성이 30%를 차지한다. 배성이 뭐예요? 남자는 재성, 여자는 관성, 배우자성. 그 배우자. 줄여서 배성이라 그래. 배성. 이 사람 일지 부부궁 좋아요, 나빠요? 일지 부부궁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지. 더운데 불을 땡겨주고 있잖아, 그죠? 안 좋단 말이야. 이거 일지 부부궁 안 좋다 이거지. 그럼 배성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지. 이 사람의 부인은 어느 거예요? 재성. 이 사람의 부인은 어느 거로 볼까? 화. 화인데 화 중에서 정화. 그렇지. 일간이 합을 하고 있잖아, 그죠? 일간이 합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또 병화도 나타났네, 그죠? 병화도 나타났네. 또 일간이 여기서도 여기에 미중에 기울정이 있잖아, 그죠? 기울정. 이거랑도 정임합이 되고 있네, 그죠? 또 뭐가 있어? 오중에 정기병이 있는데 이 정화와도 뭐야, 꾼대랑 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화, 그죠? 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다신약이라 그래. 제다신약명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물어보면 뭘 물어보면 꼭 여자분을 물어봐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할까요? 이런 걸 물어본다 이거야. 근데 앞으로 오는 운이 오면 무술은 이거 오네, 그죠? 술토 오는데 인호술 삼합으로 완전히 불덩어리가 돼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30대, 이 사람은 30대 지나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냥 까무러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그래도 지금 사옴이 아주 내년 후년에는 여자로 인해서, 여자나 재물로 인해서 굉장히 죽어라 하니까 내년 좀 지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금수운이 올 때 좀 희망이 있겠다 해야지. 사주 그때로 얘기하면요, 상담료도 안 주고 나가. 좀 신경질나서 무슨 그러냐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나쁜 거는 우리가 먼 미래까지 볼 필요는 없어. 한 2, 3년만 봐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도 2, 3년, 지금 이 사람한테는 운이 요게 문제잖아, 그죠? 요거는 대혼하고 사유합 금의 기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풀어나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병호, 정미, 그래서 굉장히 이때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내년 후년은 어차피 넘겨야 된다.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그걸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격을 한번 봅시다. 격이라는 것은 월지에서 올라오는데 월지에서 뭐가 올라왔냐면 정화, 병화가 다 올라왔어. 이러면 월지에서 올라온 거는 힘이 무지하게 세다 그랬잖아, 그죠? 월지에서 올라온 거는, 월지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백을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정화가 병화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 이게 길신이면 좋은데 기신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친 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죠? 귀신이라서 귀신인데 월지의 세력을 받고 올라왔는데 이게 또 귀신이니까 너무 강하다 이거지. 그래서 부친의 덕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부인의 덕은 어떨까? 부인의 덕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부인의 덕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사람은 멀리 있는데, 그죠? 하나 기대할 게 하나 있는데, 야, 참, 돌아다 보면은 이거는 비겁 친구인데, 그죠? 아니, 형제고 친구고 하는데 멀리 있잖아, 그죠? 멀리 있는데, 이거 운전할까요? 안 운전할까요? 안 운전하지. 좌우 충을 했는데, 그냥 충을 한 게 아니라, 인호합된 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이야? 세 개, 오화가 세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미압까지 돼 있는데 세 개, 네 개가 돼 있는데 그 자수가 하나 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수가 파괴가 됐다. 자수가 됐다. 그러니까 참 망고에 머리 둘 데가 없어. 여기도 의지할 데가 없고 저기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외롭다 보니까 뭐 어떻게 여자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다 도움이 안 되네,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지금 상태에 들어가 있어? 뭐가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계약직으로 다니고. 그나마 그래도 군데 내년 후년에는 이 내년 후년에 이것도 없어요. 뭐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화운이 오면은 뭐가 부서진다 그랬어. 금이 부서져, 인성이 부서져. 인성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자꾸 이 화운에 들어가면 금이 부서져 버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자꾸만 둥둥 떠다닌다 이거야. 그래, 직장생활, 직장생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뭐 좋은 직장 생각하지 말고 요럴 때 사업이 이럴 때는 힘이 드니까 좋은 직장 생각하지 말고 알바라도 해서 못해 뭐 요새 젊은 사람들 하려고 뭐 편의점 이런 데 알바하면은 그래도 꽤 줘요, 그죠? 여자들은 식당에 가면 막 300만 원씩 350만 원씩 주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런 사람들은 직장 좋은 거 구하지 말고 봉급만 주면 해라. 이 조로 나가야 돼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뭐 취직 시험 봐서 지금 하는데 아이고 그때는 치라고 알바해서 돈 봉급 주는데 나가라. 또 여기가 인목이 있어. 그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역마야. 일지의 역마를 가지고 있어. 신자진의 역마잖아.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하면 좋을까? 일지에, 그렇지. 영업, 또 운송, 이런 거, 색대, 이런 거로 가야 돼. 간단하게 역마를 깔았기 때문에. 그죠? 요새는 그런 것도 많잖아, 그죠? 개성, 택배, 이런 거. 역마를 깔았는데, 역마를 깔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작업 쪽으로나, 운동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자꾸 의지가 나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통을 한번 봅시다. 간지통을 말하는데, 이거는 간지통이라는 것은, 제가, 이건 나타나 있지 않아. 어떤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사실은 하다 보니까, 간지통이 있으면 난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간지통이 많아. 그래서 아이고 사주가 간지통이야. 웬걸 아이고 야 죽겠다니. 간지통은 그만큼 세니까 하나가 있으면 아래 위로 딱 붙어버리니까 이게 귀신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무지하게 귀신의 뿌리가 깊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옆에서 쳐버리면 또 부서져 버려. 그러니까 간지통으로 있으면은 잘 봐야 돼. 이 사람 간지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간지통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천가를 본다.
천간. 제 책에 보면 천간은 격으로 풀고 지지는 억부로 푼다 그랬어. 자, 천간을 한번 봐봐. 천간은 뭐가 왜 있어요? 천간의 상황을 한번 봐봐. 화가 강하잖아, 그죠? 화가 강한데 이 귀신이야, 시신이야? 귀신이지, 그죠? 그런데 이 간목이 생존하고 있네. 아주 못된 짓 하고 있네, 그죠? 천간에서 화가 귀신에서 불이 팔팔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막 집어넣고 있어. 이 사람은 간목의 역할이 좋겠어, 나쁘겠어? 안 좋지. 요 어디요? 부모궁이야. 그지? 부모궁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돼. 또 간목은 뭐야? 간목은 식신이야. 어떤 활동력이.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식상이 귀신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가 하면 엄한 일만 해. 자꾸 올라가면서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엄한 일만 걸리더라. 그러니까 걸리는 건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도 이거 타오미온 상당히 조심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30살이니까 아직 젊잖아, 그죠? 한창 일할 나이인데 자꾸 일할 나이인데 식상이 잘못돼가지고 갑오사지에 앉아 있어가지고 식상이 잘못되다 보니까는 자꾸 이 식상이 잘못되면요 생각이 자꾸 삐딱하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자꾸 돈 공급 제대로 나오는 데 가서 열심히 해서 그냥 한 2, 3년 이 사오미 화운 지나갈 때 이 어금니까 깨물고 넘어가라. 그래야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없어요. 자, 그럼 좀 줬다가 이렇게 풀면은 사주가 그게 어렵지 않아. 자꾸 뭐 이상하게 뭐 용신 자꾸 격국 자꾸 이러다 보면은 사주 못 풀어. 하셨다가